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을 모셨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집중 분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브로드컴이 이제 AI 마진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AI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산업인지,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떠올랐던 문제였습니다. AI 산업에 워낙에 빅테크를 비롯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해서 수익을 갖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었는데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 그 브로드컴의 주가가 11%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는데, 이익률이 급락할 거다? 아니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았는데 하락으로 이상한 얘기를 했다? 그거 아닙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이익이 이번 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실적 갈 때 이익률이 GPM이라 그러죠. 네. 마진율이 내려갈 거라는 건 원래 3개월 전부터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은 매출의 40%밖에 안 되는 소프트웨어 마진이, 회사 평균 마진이 한 79%거든요. GPM으로. 소프트웨어 마진이 그러니까 매출의 40%가 소프트웨어 마진이 90% 넘어요. 그런데 하드웨어, AI 반도체 마진은 더 낮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가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 마진은 내려가는 압력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전부터 그걸 알려줬던 거예요. 보세요. AI 반도체가 이번에 성장률이, AI 반도체가 얘네 매출의 한 35% 차지하거든요. 앞으로는 40% 이상 올라갈 겁니다. 성장률이 70%, 100% 이렇게 올라요. 근데 이 마진이 낮다니까요. 소프트웨어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규모는 커지는데 매출이 더 잘 나왔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4% 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것이 AI 반도체 하드웨어라 보니까 전체 평균 마진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빠진 거고요. 이슈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죠. 근데 그동안 올라온 거 생각해봤어요. 지금 빠져가지고 PER이 35배, 37배입니다. 그럼 그전에 얼마였어요? 내년 기준으로 PER이 40 몇 배 갔던 거거든요. 미국 평균 PER이 지금 23배, 4배 가고 있는데, 예전에 엔비디아 우리가 열광할 때, 2년 전에 기억나세요? 엔비디아가 40 몇 배 갈 때처럼 광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된 거서 AI 반도체 성장률이 좋다? 그건 아이라인에도 회사 전체 평균 마진은 약간 압력을 받는다. 이거는 새로운 거 아닌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웃긴 게 브로드컴은요, AI 시스템이라는 게 자기네가 뭐 AI 칩이건 무슨 DPU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HBM은 삼성한테 받아와요. 그걸 한 세트를 하거든요. 근데 HBM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기네가 마진을 앞에서 이렇게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AI 반도체 칩이 잘 팔리고 HBM이 우리가 잘 좋을수록 얘네들 평균 마진은 당분간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 맞아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매출이 증가하지만 아무 문제 없는데, 딱 보니까 주가가 45배다 보니까 이거 뭐야?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판 거예요.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80%입니다. 네, 사실 계속해서 있었던 AI 버블론이었는데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 타격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중심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톱의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뭐 전략이라 했을까요? 많이 빠지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이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브로드컴은 마진이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많이 올라갔다. 47배가 43배가 36배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 안 좋다. 그러면 그거는 레드 시그널 내지는 그 옐로우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확인해야 돼요. 다만 같은 거래도 같은 이 추세 하더라도 마이크론은 밸류가 싸지는 않습니다. 15배 이상 되거든요. 삼성 하이닉스는 7배 이하. 삼성전자가 한 12배가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사실상으로는 만약에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 줬는데 나쁘지 않았다. 근데 마이크론 주가가 한 4% 빠지고 한국도 2, 3% 빠졌다. 그거는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는가 뒤집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다음 주에 못 나오니까 전달해 드릴 방법이 없는데, 일단 그런 측면이고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그 주가적으로 목표 주가의 80%가 1차적인 허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 맞아요, 네. 80%가 얼마냐면 삼성전자는 11만 원대,
그다음 하이닉스는 60만 원 근처가 허들입니다. 그 근처 갔을 때 사면 애매한 거예요. 그럼 언제 사느냐? 언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냐? 60%, 70%.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만 원 초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만 중반원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트리거가 안 된다. 좋은 뉴스. 그러면 일단은 그때는 프로핏 테이킹이 아니고 손절이 되거나 아니면 사거나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떻게 될지는 목요일 아침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확인한 후에 투톱의 전략까지 세워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SNS에 DDR5 공급 부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가 궁금하고 DDR5 공급 부족은 삼성전자에게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요. 네. DDR5 공급 부족해서 가격이 요즘에 매주마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좋은 얘기도 한 수십 번 들으면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얘기 나오는데 델 컴퓨터라고, 델 테크놀로지인가? 델이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PC 가격을 12월 17일부터 가격을 15에서 20% 올린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어요. 근데 발표된 델 컴퓨터도 주가도 16%, 10몇 프로 빠졌거든요. 이게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반도체가 계속 오르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반도체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가는 게 우리 마진이 100% 되고 80%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되냐? 수요. 반도체를 갖다가 쓰는 걔네들이 결국은 반도체 수요를 사용하는 양의 그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언제? 한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게 이제는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위해서는 적당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유지되면서 오래 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이미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 뉴스 때문에 어떤 의미를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섹터별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관해서는 여전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 최근 며칠 사이 강한 매수세를 받아가고 있는 게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스페이스X 내년에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전반적인 훈풍을 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어떤 투자 전략 세울까요? 딱히 한국에서 관련되는 몇 개 종목이 있긴 있어요. 이미 아실 텐데 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근데 그 종목들이 작거든요. 이미 그 테마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그럼 좀 길게 보면은 좀 크게 보면은 방산면서도 우주를 갖고 있는 이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은 오늘 같은 날 조정을 받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공 엔진 아니면 뭐 어떤 위성 발사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최근에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시작할 때 이상하게 10% 빠졌다가 지금 4% 마련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덜 빠지는 편인데요. 방산이 지난 그 고점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PER 개념으로서 과거 몇 개월 대보다는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랑 테마랑 같이 엮인다면은 기대 대비 주가가 선반영 나쁘게 돼갖고 된 걸 반영한다면은 내년도 초반까지 본다면은 좀 접근할 수 있는 방산 종목이 어떨까 싶습니다. 방산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십니다. 12월 FOMC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미증시 안에서도 중소형주, 금융주 흐름이 좋았고요. 사실 우리 시장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아웃퍼폼하면서 키 맞추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데 지금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이다 보니까 코스닥의 선점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네네. 코스닥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 정책 이전에도 원래 테마가 되는 게 반도체하고 다른 쪽에 뭐냐면 바이오하고 로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로봇은 정책이 더 훈풍이 부은 건 좋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주가가 무작위 빠질 섹터는 아니거든요. 바이오하고 로봇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하고 또 한편에 정책적으로 우리 그 상법 개정 말고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결국은 투자를 모험 자본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뭐 투자가들이 또 이렇게 많이 투자하게끔 만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 같은 것이 실질적인 이런 쪽에 투자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독려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 보신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중심으로 가지고 가되 이제는 그 금융 쪽은요 조금 규제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은행 쪽이 상대적으로는 만약에 상법하고 관련돼서 코스닥 활성화하면 결국은 증권주 정도가 먼저 앞에 도는 거고 은행이나 보험주는 조금 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체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이런 어떨까요? 그 이제 벤처 캐피탈
이런 계통. 근데 네. 많이 몇 번 나와서 이 우리 한경에 나와서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미 좀 많이 올라와서 조금 늦은 감이 오늘 순간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미래에셋 벤처 펀드라든지 이런 식의 벤처 캐피탈이 한 번 더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바이오와 로봇도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수급 매수 사기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사실 현대차를 매수하는 이유가 자동차보다는 로봇 산업에 더욱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로봇 전반적으로 현대차를 비롯해서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 내년 초에 어떻게 가져갈까요? 좀 분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로봇으로 역극을 했는데 네. 현대차가 준비가 충분히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주가는 30만 원 정도, 30만 원 초반 됐을 때 제가 항상 80%인데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목표 주가가 40만 원대 이상 갔죠. 40만 원 이상 간 거 목표 주가를 장기적으로 부르는 것 자체야 뭐 이상할 거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달하는 데는 0.8, 30만 원 초반까지가 현재는 1차적인 허들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 로봇 주식은 많이 오버스럽게 올라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종목을 하나를 쫓기 애매하면 ETF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단기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일단은 CES가 1월 초에 1월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ES라든지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아니면 유니트리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모멘텀 정도가 한 1월 달 최소한 아니면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로봇을 ETF로 한 꼭지를 갖고 계시는 것이 중장기적인 익스포저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완성 로봇보다는 조금 더 부품적인 거, 감속기라든지 네. 이런 쪽이 좀 더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 부품단을 보자, 로봇의 ETF도 내 포트 안에 넣어보자라는 전략 말씀 세워주셨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테고요. BOJ의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이 나올지 시장은 또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장 큰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에 대한 실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오거든요. 네. 그게 중요하고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전날 수요일 날 새벽. 정확히는 미국에는 뭐 화요일 날 밤인데 CPI, 미안합니다. 고용 지표, 고용이요. 고용 데이터 나오는 거하고 우리나라 시간 수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안 중요한 거 아닌데 상대적으로는 임팩트는 조금 가까워서 여기에 중점을 가지고 오늘 내일 어떠한 그 시장에 대한 판단을 100% 단언하지 않고 좀 지켜보면서 서서히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김장열 본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